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거리두기 4단계가 과연 풀릴 수 있을리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풀릴 수 있을까? 풀릴까? 이런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정부의 조치로 생업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월간조선 히어로에서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우리 정혜원 기자가 만나서 심층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그렇죠. 모든 분들을 만날 수는 없죠. 대선 주자도 모든 분들은 못 만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타격이 입은 업종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기보다, 네. 그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지금 현행에 따르면은 이제 1, 2, 3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네. 이렇게 좀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네. 1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타격이라기보다 이제 코로나 이제 창궐 이후에 네. 가장 이제 먼저 신속하게 이제 그 폐쇄가 된 그런 직장인데, 네네네. 1그룹은 이제 유흥시설, 그다음에 콜라텍 무도장입니다. 여기 무도장이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예. 무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서울시 거기에. 2그룹은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이고요. 네.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이런 겁니다. 네네네. 그 보면 아시겠지만 이 취지가 보면은 네. 애초에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을 모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강했던 모이지 것 같아요.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퇴치해 보겠다. 그래서 이런 지금 거겠죠? 모든 네. 시설을 보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이죠. 사실 그렇죠. 유흥시설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실내 체육시설 다 영화관 전부 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을 한 분 만나서 한번 도대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정확히는 거리두기 네. 4단계, 여기서 4단계라 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네. 집합 금지. 지금은 풀렸습니다. 저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6인까지 가능하지만 네. 얼마 전까지 이제 2인 이상 집합 그렇죠. 금지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1인당 55,000원짜리 네. 이제 생선회 식당 코스 요리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게 논현동에서 운영한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네, 논현동 1인당 55,000원이면 비싸죠. 그러니까 놀랄 수 논현동에서.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 전에는 월 매출이 한 6천만 원, 연 매출 한 7, 8억, 굉장히 큰 규모죠. 네네. 왜냐면 이제 그 다 올 룸으로 돼 있는, 보통 우리 일식당 네. 있잖아요. 이렇게 올 룸으로 돼 있는 곳이었는데, 그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이제 당연히 장사가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당연히 이분도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일단 룸을 절반으로 없애고요. 네. 절반으로 없애고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네. 또 이제 절반으로 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버텨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4단계 이후로는 그냥 7월, 8월에 가게 문을 아예 닫았습니다. 이게 장사를 한지 본인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그때 논현동이 한 1,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임대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를 듣고서 저도 이제 식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네. 식당 걸 보면은 보통 우리는 이런 식당 같은 경우 한정식이나 아니면 이런 일식집 같은 경우겠죠, 물론. 네. 2인이나 4인이나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룸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보면 그 2인이 들어가는 룸이나 4인이 들어가는 룸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이 서빙이 들어가야 되고, 네. 밑반찬 같은 거 다 똑같이 깔리고, 네. 그리고 사실은 식당들이 주류를 통해서 매출이 거의 다 맞아요.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 어머니도 장사를 하셨는데 예. 맞아요. 주류에서 이득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재료비도 있지만 이 네. 식재료비는 되게 아주 많이 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임대료, 네. 임대료가 제일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식재료비 들어가고 또 아르바이트생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거를 모든 어떤 또 나머지 이렇게 전기세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합쳐서. 제한하고 나는 걸 이제 가져가시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게 2인 시대는 네. 정말 턱없이 아무리 영업을 해도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4명이 들어가는 방에 2명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요식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매출이 30% 줄면 네. 순이익이 30%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매출이 30%가 들면은 적자가 나는 구조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예. 임대료는 다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임대료는
만약에 장사를 안 하는 기간에도 내야 하는 거고 네. 장사를 해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룸이기 때문에 꽉 손님들이 차면 더 이상 못 받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당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턴오버라 그러는데 회전율이 좋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저녁에 한 테이블 받는 곳인데 사실 그러니까 주류 장사를 해서 한다는 곳이 맞는 거죠. 네. 매출이 나온다는 게. 그런데 지금 그 정세균 총리 말 기억나실 거예요. 네. 뭐 그때 뭐 이렇게 뭐 손님이 많으니까 네. 조금 뭐 좀 한가히 좀 쉴 수 있겠네 뭐 이런 네. 말 실수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분도 아마 전 총리도 아마 그거를 이제 매출 단순히 기준으로 매출이 30% 줄면 순이익이 30%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좀 약간 고통을 감내해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우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요식업이라는 게 400만이라고 해요. 사실 굉장히 네. 숫자로 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만약에 뭐 3인 가구라고 치면은 400만에 1200만, 그렇죠. 4인 가구라고 하면 1600만. 그래서, 그런데 참 이런 분들이 요즘은 네.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고 좀 음. 젊은 분들도 많은데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은 네. 그냥 집 앞에서 그냥 밥집 장사한다 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냥 원가 개념, 회계 개념이 좀 없는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머니에 좀 돈이 없으면 지난달 좀 장사 안 됐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단체로 만약에 민노총 요즘 하잖아요. 네. 뭐 요즘은 안 하지만 뭐 민노총 뻑 하면 집회를 하니까 이런 분들 400만인데 다 한날 1시에 우리 못 살겠다. 네. 왜 6시 이후에 안 되느냐 장사가 왜 몇 명만 모이느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아마 국가를 마비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길게 네. 정부가 한다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의혹. 자, 그런 의혹도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아니 뭐 요식업도 이렇게 뭐 어떤 단체들이 많으니까 네. 좀 단체 활동을 해보시지. 왜 이렇게 그러면 장사 안 되고 임대료만 왜 내서 참고만 왜 있냐. 그러느냐. 네, 네. 물어보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네. 집회에 나갈 시간에 한 하나라도. 명이라도 손님 더 받아서 더 벌어야 돼서. 네. 그래서 참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자기들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국가를 상대로 정말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가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아니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 매출 좀 줄면 되는 거 아니냐. 국가를 위해서. 코로나가 네. 글로벌 재앙인데 너희가 좀 고통을 좀 분담해야지. 너희가 그러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는 그 원천지가 되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덮어 씌운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가 글로벌 재앙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다른 재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코로나가 들어오는 거를 충분히 좀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이 아니라 많이 억울하겠죠. 예, 뭐 아니 무슨 그냥 그 역병이 창궐했는데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들한테 그렇죠. 쥐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뭐 그 방역수칙 어기면 네. 벌금 매기고 그러니까요. 그 방역수칙 어긴 개인한테 물리는 벌금보다 업주한테 물리는 벌금이 훨씬 더 세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방역수칙을 어기고 아니면 영업을 계속하고 몰래 네. 이런 거는 이기적인 거고 이런 정말 국가적 재앙에서 그러니까 이분들 굉장히 억울하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발 이 조치를 내린 공무원들한테 네. 월급을 100만 원씩만 네. 깎아보라고 1년 동안 네. 한번 그래보라고. 네. 그러면 과연 나의 희생과 K 방역 유지 중에서 둘 중에서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라고. 내가 월급을 1년 동안 100만 원씩 깎아서 과연 그래서 K 방역이 유지된다면 네. 되지도 뭐 않겠지만 그렇게 유지된다면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그냥 희생을 포기할 것이냐 제발 좀 물어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이 얘기는 그리고 또 이런 극단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으면 아예 식당문 24시간 닫지. 그러니까요. 모터를 부분적으로 열고 그 다음에 그냥 정부가 셧다운 시켰으니까 임대료 정부가 내주고 아르바이트생 자기도 아르바이트생 정말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못 써서 뭐 최저임금은 맨날 높이고 그러니까 네. 알바생 실업급여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정말 예전에 미국에서 금주령 네.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아니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술 마시다가 그 코로나가 번지는 게 더 많으니까 그 금주령 하고 네. 담배도 100회 무익한데 못 하러 파냐고. 네, 그냥 그렇죠. 팔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강력한 조치를 정부가 할 수도 있는데 네. 하지 않죠 물론. 그런데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런 조치를 왜 하느냐. 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얘기가 우리가 결국 단합된 행동을 못할 줄 알고 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단합된 표심이 아니라는 거죠. 네. 민노총 같은 경우는 표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요식업자들, 이 자영업자분들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왜냐면 매일매일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니까 우리를 만만히 봐서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것이 아니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표는 조직표보다 조그만 표 하나 모이는 게 더 저는 그게 민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네. 이렇게 뭐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뭐 정부에서는 뭐 자영업자들 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원금도 나름 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잖아요. 그것도 이분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못 받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연 매출 네, 맞아요. 5인이야 사업장 뭐 그런 게 막 저기에 되게 있어서 많아요. 굉장히 기준이. 그런 기준은 또 굉장히 촘촘해요. 네. 그래서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제가 다른 곳도 취재를 갔었는데 네. 받았다가 오히려 토해내라고 한 제가 사례도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키운 게 오히려 내 잘못이었구나. 이럴 네. 때는 정말 확실하게 차라리 영세 사업자가 됐어야 하는데 내가 괜히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 거리두기 그걸 해서 우리 코로나 감염자들이 숫자가 줄어들거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자유롭게 된다면 이런 분들도 좀 참을 거예요. 아, 우리가 희생을 해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거는 이 거리두기는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퇴치에. 근데 이제 뭐 공무원들은 지금 노란 잠바만 입고 나와서 지금 뭐 계속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저는 선거 때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